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제 시험이 끝난 후 이제 첫 주말인데요. 나름 여유도 있고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한 주 한 주, 저번에는 비행기도 타시고, 요번 주엔 또 야구장도 가셨잖아요. 이런 교수님 보면서 저희 선배님이시자 저희 교수님이신데, 이런 삶이 너무 부럽고, 여행도 그때 뭐 가족과 함께 자주 다니시잖아요. 그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열정을 정말 대단하시고, 이런 저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설계해 봤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생년월일은 1991년 1월 11일생이고요. 25살입니다. 너무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느린 것 같은데, 예, 혈액형은 A형이고요. 출생지는 서울. 현재 사는 곳은 지금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랑 5분 거리인데요.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입니다. 출신 학교는 지금 제가 성북구 월곡동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다 보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 강원전자공학고 전자로봇과에 다녔었습니다. 네, 저희 또 취미는 음악 감상, 그리고 독서, 영화 감상, 그리고 운동, 그리고 옷 버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신발도 되게 좋아하는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에 앞서서, 이 발표에 앞서서 저는 이 설계할 때 컨셉을 먼저 잡아봤는데요. 그냥 딱딱하게 하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음악과 함께하는 그 꿈과 비전 설계인데요. 그렇다고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악 세 곡을 주제와 맞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사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제가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제 삶에 음악이 없으면 진짜 무기력한 삶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저는 하루에 계속 음악을 듣는 것 같네요. 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진짜 음악은 저의 친구이자 동반자 정도. 아무튼 세 곡의 그 가사 의미와 결합해서 각각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 수학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학 분석이란 그 S 강점, 네. 그리고 W 약점, 약점이고요. 네. O는 기회, T는 위협. 이 네 가지 분석으로 저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S 강점입니다. 저의 강점,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성실함,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모님의 그 공무원이셔서 그런 피해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는 반에서 모범상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런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점은 경제력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체력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장점이라고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있는 것, 역시 이런 것도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면 스트레스도 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삶을 살 때나 사회생활 할 때 자기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한테는 제가 기독교인데 신앙이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뭐 의지도 되고, 안 믿는 분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게 좀 더 삶을 좀 더 열심히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은 먼저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하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 새로운 일에 용기가 좀 부족합니다. 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부족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말수가 적다. 새로운 사람은 이게 원래 익숙한 사람한테는 말이 많은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좀 말수가 적은 게 저한테 약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익숙한 것만 좋아하는 것. 이것이 좀 나중에 뭐 꿈을 펼칠 때 그런 게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강화하지도 못할 때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4, 5번은 좀 나중에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펼칠 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회. 기회는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식이용과를 알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학교 선생님께서 진로를 정할 때 신흥대학교 치기용과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때부터 기용과를 알게 됐는데 계속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몰두하는 거 앉아서 그런 거 좋아해서 또 잘할 수 있고 그런 걸 알게 돼서 정말 기회였던 것 같고 지금 온 것에도 되게 만족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치무병으로 치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진짜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는 진짜 치과를 한 번은 가봤지만 여러 번 안 가봤는데 어렸을 때 잠깐 한 번 가봐서 그때 그 치과에 대한 이미지를 그때만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정말 치과에서 정말 2년, 거의 1년 10개월? 거의 그때 동안 치과에서 살면서 치과의 그 로테이션, 알게 된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기용서를 어떻게 그 기용물을 보내는지 과정을 다 받고 또 기구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기용사가 되면 병원에서 또 일하게 된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치아도 많이 봐서 정말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템포러리를 깎았는데 템포러리 제작하는 것을 좀 많이 배웠었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기공사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템포러리 제가 손수 깎고 환자한테 씌워줘서 만족하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기분이 이런 거구나 많이 느꼈고 나중에 빨리 학교 가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었고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그런 것까지도 많이 배워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것도 저한테는 기회이자 장점인데요. 정말 집에 오면 막 게임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신한대로 복학한 거, 4년제로 복학한 것인데요. 저는 원래 신흥대 3년제로 다니다가 이번에 또 운이 좋게도 4년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것이 또 기회를 삼아서 또 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정우 교수님 만난 건데요. 신정우 교수님은 정말 열정적인 넘치시는 분인데 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과제 같은 거 내주시면 정말 힘든 미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저번 주에 수업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에 수업에도 말씀하셨듯이 카톡에서 보냈다는 한 학생이 카톡을 본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고 한 주 할 때마다 정말 발표도 언제 해보겠어요. 이런 발표도 아프리카 방송도 그런 거를 많이 해봐서 좀 말수도 많이 느는 것 같고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 주 한 주에 부담이 이제 아니라 정말 더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치기공과 학우들과 만난 것 정말 좋은 애들이에요. 정말 학우들이 너무 좋고 애들이 제 1학년 때는 나이 든 분들이 너무 많고 같은 20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힘들고 너무 열심히들 하시니까 미술분들은
거의 뭐 40대 분들도 계셨고 30대, 20대 후반 분들 많았는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 거의 20살, 21살? 그리고 또 이제 저랑 같은 나이들이 많아서 정말 되게 밝고 너무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해야 기회를 많이 오면 그걸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또 위협. 저는 위협은 새로운 시도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그런 소극적인 마인드? 그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활발한 성격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성격. 이것도 저의 위협이고, 너무 착하기만 한 성격이 제일 저는 위협인데요. 저는 화를 남들한테 잘 못 내서 군대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 상사분들이 너는 나중에 사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너무 착해서 너 거를 많이 챙겨라. 남의 것만 많이 행해주지 말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듣는 것 듣고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그런 자기소개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주제가 거위의 꿈입니다. 먼저 가사를 보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위의 꿈. 카니발이 했는데요. 난 꿈이 있었죠. 벌어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 뭐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너무 가사가 너무 좋죠. 예. 거위의 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김동률과 이적이 부른 노래인데요. 요즘은 인순이 씨가 또 리메이크해서 많이 불렀잖아요. 이 노래는 꿈에 대해 대표적인 노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많이 에피소드를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꿈에 대해서 다시 저를 생각해보게 되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꿈을 가져야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 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중학교까지 막연하게 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리고 또 마술사였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정말 되게 그냥 막연하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컴퓨터 박사가 되면 좀 더 되게 크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랬던 꿈이고, 또 마술사를 꿈꿔왔던 이유는 제 옛날에 이은결 씨의 그 마술을 보면서 정말 마술 도구도 많이 사고 마술 학원에 가서 배울 정도로 정말 열정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는 그냥 취미로 해야겠다 라고 느껴가지고 제가 이걸로 밥벌이도 살 수 있을까 그런 열정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취미로 생각하고 꿈을 접게 됐죠. 가끔은 또 이제 친구들한테 카드 마술 같은 정도는 많이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취미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꿈은 치기공사 그리고 해외 취업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사는 거. 그리고 신정 교수님 그때 처음에 봤을 때 세계여행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세계여행 하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 닮고 싶은 분이나 저의 그 영화 멘토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네. 저의 인생의 멘토이자 닮고 싶은 분이 전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님은 제가 제일 옆에서 본 분들이시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먼저 아버지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많은데요. 아버지는 저를 항상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단둘이 그 태국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 여행을 아버지와 많이 다녔던 기억과, 주말마다 뒷산에 있어가지고 뒷산에서 매 축구, 야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 그리고 등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과 열정,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또 매일 저와 동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시는데, 그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저도 앞으로 제 꿈인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그대로 저도 이런 가정을, 저희 만약에 결혼해서 저희 2세들을 낳으면 이런 가정을 바로 옮기고 싶고, 이런 가정 또 미래 아내와 꾸리고 싶을 정도로 항상 존경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 은행원이신데 지금 50대를 넘기셨는데도 노후를 위해서 지금 사이버 학교 강의를 매일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이런 아버지 열정 많이 배우고 싶고, 이제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제 경제 관련된 것은 또 아버지가 전문이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 때문에 정말 인생의 멘토 분들이십니다. 다음 이제 노래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서른쯤입니다. 서른쯤에 김광석 씨 노래죠. 이 노래는 음악 평론가가 최고의 가사라고 선정될 정도로 정말 좋은 가사입니다. 저도 자주 듣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고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 노래는 또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많이 그 의미를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우울할 때마다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노래고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저는 25살이어서 점점 이제 이 노래가 와닿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래를 나중에 30쯤에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 그때 들었을 때도 전에 또 과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30 되기 전까지 이제 5년 남았는데 앞으로 점점 다른 지금 친구들보다 더 분발해서 하루하루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했고요. 먼저 30 전에 이루고 싶은 것들. 첫 번째는 치기공학을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아침에 영어학원 끊어서 영어학원 갔다 와서 학교를 등교하든지 해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과 회화증 위주로 해서 나중에 해외 취업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스펙을 쌓아놓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기. 정말 그 나이 때 어울리는 만한 그런 것들 많이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졸업하기 전까지 전 계획을 쌓아서 친구들과 무전여행이라든지 내일로 여행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한 거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해외 기공소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먼저 국내 기공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먼저 해외 기공소 그때 신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중국 기공소라든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대형 기공소라든지 아니면 독일 기공소, 캐나다, 미국 이런 데를 정말 유명한 기공소 가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 정말
저는 아시아권에서 태국이랑 중국밖에 안 가봤는데 정말 빨리 돈을 벌어서 배낭여행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스페인이나 잉글랜드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 축구 경기장도 한번 순회하는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책 많이 읽기. 군대에 들어와서, 군대 갔다 와서 정말, 군대에서부터 이제 좀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책은 정말 재미있고, 저한테 자기 개발이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책을 안 읽으면 뭔가 좀 뒤떨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소설과 자기 개발을 많이 읽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알아두기. 기혼과는 특히 인맥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좋은 사람들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문화생활 많이 즐기기. 또 지금 친구들과 많이 뭐 영화도 보고 뭐 같은 운동 관람 경기도 보러 가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더 구체적인 대학생활 목표를 보자면 먼저 매주 강의를 들을 때마다 열심히 듣고 꼭 한 번씩 복습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시험기험 때마다 후회하긴 하는데 매주 뭐 도서관이라든지 집에 와서 꼭 부모님께 교수님께서 중요하다는 거는 꼭 정리해서 나중에 시험기간 때 안 힘들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날 때마다 영어 공부하기, 독서하는 시간 많이 갖기, 4번째 치기용과 학우들 그리고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많은 글을 갖기. 저희과가 특히 교수님과도 많이 친하고 교류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교수님과 많이 친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의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대학생 할 때 이런 거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예. 항상 부지런하게 살기. 그리고 6번째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갖기. 정말 이런 거는 신정 교수님께서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데 새벽 4시에 기상하시는 거 정말 듣고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고 앞으로 이렇게 저도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 계획을 잘 짜서 계획대로 살기. 8번째는 학교에서 실습할 때마다 자신감 있게 하기. 네. 맨날 신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배우러 왔다. 지금 뭐 처음인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공치 한번 배열하다가 또 적성이 안 맞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는 지금 배우러 온 거고 처음에 좀 서툴 수도 있다. 예.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열심히 내 거를 만들자. 이러면서 실습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서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9번째, 캐드캠이나 기군과 관련된 컴퓨터 자격증 알아보고 공부하기. 예. 요즘에 또 이제 캐드캠 시대가 왔는데 정말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점점 더 발전되는 그 기계들을 많이 앞서서 저도 빨리 배우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루하루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 생각하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캐치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3번째 노래, 마지막 노래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데요. 정말 좋은 노래죠. 네. 또 가사를 너무 좋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들이 부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에 접은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엔 서투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 네가 가는 것이 길이다. 너무 가사도 좋고 의미 좋은데요. 특히 신영훈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신나는 노래. 힘들 때마다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꿈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이 라이프, 저의 삶은 10대 때부터 90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90대 때까지 그냥 제가 계획해봤습니다. 먼저 10대 때는 학업생활이었고요. 20대 때는 지금 학교생활 열심히 하기, 그리고 졸업하고 취업하기.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해외 취업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뭐 해외 취업하라고 하시는데 열심히 기회가 있다면, 준비된 자만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대 때는 취업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기. 그쵸,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정말 저의 꿈은 행복한 가정 꾸리기 때문에 정말 저랑 잘 맞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월급 받은 거 저금 많이 하기, 돈 관리 잘하기. 아버지께 이런 걸 많이 배워서 정말 돈을 헬프게 쓰지 않고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40대 때 기용소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이 되었으니까 더욱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노후 준비 꾸준히 해서 정말 제 노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아내와 세계 일주 여행하기. 정말 이것도 너무 하고 싶은 건데요. 50대 때 정도면 자녀들이 한 20살, 저 때쯤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내와 같이 이제 떠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0대 때는 또 이제 아직 힘이 괜찮고 돌아다니는 힘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딱 중간 지점이잖아요, 삶에. 그때 삶을 돌아보면서 아내 여행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많이 느낍니다. 60대 때는 힘이 된다면 일을 계속하고, 너무 만약에 힘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노후 준비한 것으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70대 때 더 늦기 전에 많이 돌아다녀보고 가족과 함께 삶을 즐기기. 예. 손자 보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예. 80대 때 정말 멋쟁이 할아버지 살기. 정말 멋지게 살고 싶고, 늙어서도 정말 와 멋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0대 때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말고 치매도 좀 안 걸렸으면 좋겠고, 몸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제 자녀한테 좀 편하게 마지막 일생을 다하도록 해주고 싶고, 또 여태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기. 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때도 준비하잖아요, 이제 슬슬.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이것은 음악과 함께한 꿈과 비전 설계였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수학 설계 프로그램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1학기 후반에 들어가는데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긴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